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가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린이집에 선생님의 고민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만 3세 반에 이제 42개월 접어든 여자아이 이나의 담임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아이 지도 방법에 대한 고민을 들려드릴게요. 뭐든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아이,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올해 3월에 처음 만난 이나는 낯가림이 많고 엄마와 헤어지기를 굉장히 힘들어해 우리 반에서 가장 늦게 적응했던 아이예요. 5월쯤 돼서야 적응기를 지난 후에는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일과에 대해 궁금증도 많아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해보고 싶은 것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친구들과의 놀이에서도 재미난 아이디어를 내거나 놀이를 주도하는 경험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걱정,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나 덕분에 재미난 경험들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화를 내거나 그게 아니라며 토라지기도 하고 일과에 참여를 안 하려 하기도 했고, 다른 친구에게 가서 다른 놀이 제안하면서 땡땡이랑은 놀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친구들에게 불편한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교사가 제안하는 놀이 활동이나 특별 활동처럼 주제가 정해진 활동을 할 때도 자기가 생각한 게 답이 아니거나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이 안 되고 흥미가 떨어지거나 하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저 재미가 없다 또는 뭐뭐 때문에 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같이 가달라, 배가 아파서 매트에 눕고 싶다, 옆에 같이 있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사가 자기만 봐주기를 바라는 듯한 표현을 해서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다고 표현하는 아이에게 아픈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서 그러잖아 라거나, 화장실 가고 싶은 게 맞아? 그러면 혼자 다녀와 라고 말해줄 때도 이게 괜찮은 대응일까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아이가 정말 배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일도 몇 차례 생기니까 더 아이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나가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재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처럼 심술을 부리거나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를 표현하고 도움받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사연도 이제 저희가 네. 나누는군요. 아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음, 원에서. 네. 우선 이 사연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이나가 적응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친구라서 그 시기가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도 첫 어린이집 생활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네. 네. 한 처음 이틀 정도는 오히려 어머님 말씀해 주셨던 것보다 좀 적극적이지 않나 싶을 만큼 환경을 좀 잘 둘러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감 찾아서 스스로 놀이 시작하기도 하고, 놀이 중간중간에는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도 놀잇감에 관심 가지면서 나란히 앉아서 말을 건다든지 이런 생각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서, 셋째 날이 될 때는 엄마랑 인사를 나누고 이제 헤어져 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엄마한테 인사를 하니까 아이가 엄마를 막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거의 이제 목 놓아 울듯이 좀 크게 울었고, 음. 엄마도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날 결국 교실 밖에 못 나가셨어요. 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됐고, 우리 아이는 이제 한 4, 5일 차가 되니까 엄마한테 엄마 이거 노는 것만 보고 나가라, 혹은 나가지 말고 창문으로 나를 계속 보고 있어라, 갔다가 이제 금방 다시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라, 이런 이야. 식의 조건을 좀 걸기 시작했어요. 아유, 똑똑하네요. 네. 그러니까 교사는 아이의 마음과 표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왜 그럴지, 혹은 이제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해가 갔지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지 잘 몰라서 이제 저랑 상의를 했었고, 네. 네,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무엇인지 좀 듣고, 우리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이의 적응을 도우려면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방법들을 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하신 방법이, 이제 어머님이 교실에 들어오시지 않고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인사 나누고 아이를 들여보내 주시는데, 이제 며칠 거기서 크게
울기도 했는데 이제 일정하게 전화 담임교사가 인계를 받기로 하고 같은 방법으로 현관에서 맞이하고 이제 아이랑 좀 입실해서 천천히 좀 전환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 울음은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부터 선생님에게 좀 편하게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서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네. 교사 선생님의 고민과 어떻게 원에서 지내는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원장님은 어떤 게 제일 고민이 되세요? 이게 이제 사실 아이의 성향 이제 이런 걸 좀 충분히 관찰하고 그 아이한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지도한다. 또 이제 아이의 놀이나 습관이나 공부나 이제 이런 학습 같은 것도 그런 아이의 선호도나 성향을 좀 알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게 저는 저희 원이 한 성향 맞춤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오늘 사연에 우리 이나처럼 좀 뭐랄까요? 복합적인 면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네.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이런가 보다 싶다가도 또 아닌 것 같고 다른 모습도 보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사실 어렵고 상황마다 그렇다면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지를 좀 그런 성향이나 마음에 대입하고 보면서 이제 사실 이해하고 그래야 이제 좋은 방법을 계획하고 알려줄 수 있을 텐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요런 아이의 성향,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인 본인의 성향 이렇게 만날 때 네. 이제 그게 좀 많이 다르다거나 나는 이럴 때 이런 행동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실 수 있죠. 네. 이제 특히 그럴 때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뭘 고민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지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이나 이제 교육의 그 방향이 혹시나 우리 아이한테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거나 안 맞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많이 위축되시고 이렇게 뭔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아이한테 뭘 해줘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최소한의 것만 해주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교사의 고민 사례를 나눈다는 건 이제 이런 기관을 보내는 아동의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방송을 많이 들으실 거라서 그렇죠.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거 몰라서 고민하나? 이제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사실 그럴까요? 원화상담 통해서 저희가 서로 이제 다른 아이와 이제 부모의 고민 해결 실마리를 찾아갔던 경험이 이제 몇 차례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요렇게 갖고 오면 조금 우리 선생님과 이 아이의 어떤 이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원한 해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용기를 내서 사실 갖고 온 사연입니다. 네.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부담이 싹 생기는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나 기관이 되게 좋다,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도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면 원장님 한번 아이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죠. 네네.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제 토라지거나 친구들에게 누구랑 놀지 마 라고까지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네.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딱 느껴졌던 게 이 아이는 자신만 집중해달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선생님한테도 화장실에 대한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하고. 네네. 그리고 적응할 때 네네. 어머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현관에서 인사하고 가기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을 통해서 원장님은 무슨 얘기를 하셨고 어떤 목표가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게 된 건 어머님이 이제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하고 1살 이제 우리 이나가 언니가 되어서 기관 생활 친구들하고도 하고 선생님하고도 만나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적응 기간을 지금 갖고 있지 않나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 네. 현관에서 가능하면 인계하시고 가주셔야 여기에서 엄마랑 이제 헤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아이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님이 너무 그게 이제 마음이 쓰이시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꼭 매일매일 나눠드리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목표나 방향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럼 원장님 그 적응 기간이 길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아이가 서서히 적응해 가는 게 보이셨나요? 하루아침에 딱 변화된 듯이 느껴지셨나요? 하루아침에 변화하진 않았는데 제 예상한 시간보다 좀 짧았던 것 같긴 해요. 짧으셨어요? 네. 제가 이거 왜 질문 드리냐면 이렇게 교육과 지도에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을 가질수록 그 시간, 그 기다림의 단계가 길게 느껴지지만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 마음을 한번 알아보죠. 담임 선생님은 원하시는 게 뭘까요? 담임 선생님은 원하시는 것. 네. 이나가 여기 사연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나가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재미없다고 해서 지금처럼 심술을 부리거나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 표현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게 하고 싶은데 네. 어떻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내가 할 일,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죠. 네네. 원하는 걸 이야기해주면 내가 해줄게 라는 마음이세요. 이러신 게 나쁘다 좋다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선생님의 마음, 성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한지, 왜 아이가 이러는지 하는 방향은 아니시고 질문이 네. 일단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네요. 선생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없기에 뭐 어떤 성향이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한 가지 특성은 본인에게 미션이 주어지면 열심히 한다 하시는 특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잘 보이는 특성이거든요, 이게. 네. 네, 이 성향이 있는 분들은 내가 해야 할 것을 빨리 파악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걸 말하지 않고 토라진 듯이 하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하면서 시간을 끄는 듯한 느낌을 준다거나 다른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아이의 행동이 참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선생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 빨리 내가 해결해주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챙겨줄 텐데 하는 마음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냥 아이가 짜증이나 심술내지 않고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고 계획을 잘 따라주거나 최소한 그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라고도 안 할 거고 다른 친구를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해주게 할 수도 있는데 라는 정도의 마음이신 거죠. 네네네. 어떠세요? 공감이 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아이의 교육과 지도에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무엇을 더 알아가고 연습해 가면 좋겠다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선생님이나 아니면 원장님이나 아니면 어머님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앞에서도 제가 원장님 등원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갖고 현관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헤어지는 걸로 하셨냐라는 걸 물어봤잖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이 아직 생각을 안 해보시고 일단 보이는 행동, 울거나 아이의 부정적인 이런 메시지에 반응해서 불편함을 제거하거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해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마치 갓난아기가 울면 기저귀 봐주고 젖주고 이런 것처럼요. 네네. 물론 이 어린아이가 뭘 배우고 익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죠. 지금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기만 하면 자기 할 일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는. 그쵸.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이미 아이는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기 때는 자기 손에도 놀래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들을 이렇게 꽁꽁 싸매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자라면서 이게 자기 손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적응이 되면서 놀라지 않는 순간이 오죠. 지금 딱 그것과 비슷하게 친구들과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지내면서 놀라기도 하고 짜증도 나는 상황을 처음 경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손에 놀라는 아기처럼. 네네.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놀라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내 손을 알면서 더 이상 놀라지 않았던 것처럼 나아가서 내 손이라 자각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만지고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가는 것처럼 아이가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놀라지 않고 이 경우에는 이제 심술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걸 해나갈 수 있는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일단 먼저 이런 이나의 마음에 대해서 선생님과 원장님과 어머님께서 이 과정, 이 이나의 마음에 대해서 잘 공감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까 어머님이랑 이 현관에서 헤어지는 연습을 목표를 두셨던 일이 있던 것처럼 목표가 없어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 내용 자체가 다. 어머니가 걱정하셨던 거에도 뭘 위한 목표 방향이 없으세요.
네. 선생님도 아이의 어떤 특성을 또는 아이의 어떤 것들을 위한 교육이나 지도의 방향의 목표를 구체화해 두신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아이의 마음을 파악해서 해줄 수 있을까를 물어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도 동일한 얘기를 하신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게 명확하시지 않으셔서 이게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이날을 위해서 이 교육과 지도의 과정으로 보시면 현관에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과정처럼 그게 아이가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과정으로 안 느껴지실 거거든요. 마치 자신의 손에 익숙해지고 이러면 놀라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자신이 원하는 걸 해갈 수 있었던 과정처럼 이나는 지금 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활동이 자신에게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걸 집이 아닌 원이나 엄마가 아닌 친구나 선생님들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찾아가고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원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를 좀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되게 좋으시겠죠. 그걸 구체화시켜 보시면. 네네. 어떠세요? 좀 이 아이의 마음과 선생님의 마음, 그리고 원장님도 지금 질문하셨던 네. 마음, 네네. 그리고 그 얘기해 주셨던 현관에서 어머님과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저한테 해주셨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도 알게 됐던 어머니의 마음. 좀 공감이 되고 정리가 되세요? 네네. 공감이 충분히 되는 것 같고, 선생님이 어려워하셨던 게,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게 조금, 뭐랄까요. 막연하게 느껴지는 어려움이라 선생님이 더 힘들다라고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목표, 아이가 어떤 적응을 하는 건지 또는 아이가 원하는 걸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을 해볼 수 있게 해주시는 과정인 건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특성은 성향은 제가 볼 때 그 목표가 분명하시면 이렇게 힘들지 않아 하실 분이에요. 그걸 할 수 있게 아주 잘 준비하셔서 그것들을 착착착 순서대로 진행되는 걸 돕는 거에 아주 뿌듯해 하실 성향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 상황 같은 경우는 현관에서 인사하고 가는 과정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셨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목표 설정을 좀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나가 저런 행동을 할 때 네.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지도하고 적응하는 것들을 과정을 생각할 것인가, 뭘 목표로 할 것인가. 네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짜증내거나 심술내는 상황들을 하나하나 잘 파악해서 좀 더 좋은 활동이나 좀 더 좋은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는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담임선생님께도 이 내용이 좀 공감이 되신다면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고려해서 잘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일단 아이에게 원하는 걸 물어보지 마세요. 오히려 반대로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담임선생님은. 아이에게 그러면 아이에게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동시에 선생님이 자신에게만 주목하지 않는 걸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활동이 있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뭔가 프로그램이든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합시다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이렇게 하기 싫다고 한다거나 이런다는 거잖아요. 네. 또는 재우고 자야 되는 시간일 때 이럴 때. 네. 그럴 때 그냥 이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나야, 너가 선생님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나가 그게 싫구나. 근데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도 도와줘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 이 시간이 지나가야 돼서, 이나가 좀 도와주면 선생님이 이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면, 이나에게 한 역할을, 롤을 주세요. 이나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한테 이나가 이걸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게 인지되는 정도 선에서만. 그러면 이나가 주인공이 되는 기분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이나야 다른 친구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좀 해야 되니까 너가 원하는 건 좀 이따 들어줄게 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거를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시네요. 못 기다릴 것 같은데. 왜냐면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어린이.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선생님이 이제 잠깐 기다려줄래? 라고 하면
잠깐 기다리려고 쉬긴 하는데 아니요. 어떤 상황인지를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트리의 장식을 만드는 활동이었는데, 네. 그 활동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 더 온 거죠? 그 책상에. 네.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걸 또 새로운 걸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친구들 봐주다 보니까, 네. 우리 이나가 이제 선생님하고 둘이서만 하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 많아져서인지 혹은 이제 계속 선생님하고 소통하던 흐름이 재밌었는지, 이제 선생님 나 여기에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안 붙어요. 선생님 붙여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좋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선생님이 네. 다른 친구를 봐주면서 할 때 이나가 와갖고, 내 것 먼저 봐줘 이런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아요. 그러면 그럴 때 기다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나야, 선생님을 좀 도와줘라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네. 자, 다른 친구들 것도 도와주는 걸 이나가 좀 선생님을 도와줘 라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세요?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네. 그 다음 하신 질문이, 선생님 이거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줘라고 했던 그 멘트가, 그러니까 그 멘트가 뭔 얘기냐면, 자, 그럼 선생님을 도와줘? 그럼 친구들 거를 하는 거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다른 친구들과 관계된 거든 교실에서 주어진 어떤 일이든 이나가 조금 가서 해주면 좋아주는 뭐 가져오는 거 정도라도 있겠죠. 그런 거가 있겠죠. 네네. 그리고 이나가 자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나씩 도와줘 이러다 보면 이나가 그거에 재미도 있고 뿌듯함도 있겠지만 친구들 거 하나씩 다 보는 게 관심이 생길까요?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중에는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자기 것도 해보고 싶은 그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러면 이나가 자기 거 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하러 가겠네요. 그러면 가자마자 다시 와갖고 선생님한테 내 거 보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하면 되냐고요. 오, 좋다라고 하거나, 오, 네.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거나, 네. 이런 건 해주고. 네. 자, 이나가 선생님 또 도와줘라고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친구 걸 또 보세요. 친구 거 하는 것도 좀 도와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친구를 도와준다고 하지 마시고, 이나가 선생님을 좀 도와줘. 라고 하시라고요. 이나가 선생님을 좀 도와줘. 선생님은 이거 다 도와주는 것도 해줘야 돼. 그럼 이나가 어떨까요? 네. 선생님을 도와주는 느낌이 들죠, 이제. 그렇죠. 선생님한테 내가 뭔가를 요구해서 받아내고 나에 집중하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뭔가 뿌듯하겠죠. 자기가 선생님을 뭔가 도와주고 있는 기분이 드니까. 선생님이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줘서 고마워가 아니라. 선생님이 이 친구들 하나씩을 봐주는 걸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만드시라고요.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네네네. 프레임 자체를. 네. 이 아이에게. 네. 자기가 뿌듯하게 내세울 만한 어떤 활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활동으로. 그러면 이제 선생님 뭐 도와주고 싶어 할 거거든요, 자꾸. 그러겠네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원에서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거나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맞춰서 조금씩 구체화하는 거는 그 현관에서 인사하셨던 네. 것처럼 원장님이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죠. 네네네네. 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같이 구체화하니까 이야기를 나누니까 조금 더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항상 상담이라는 게 막연한 얘기로 하면 막연하게밖에 안 느껴지고 실체적인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네,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네. 공감이 전혀 안 되셨군요. 네, 그랬더니 이제 네.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었네요. 네. 담임 선생님께서 이나가 선생님을 좀 도와줘라는 관계 설정이랄까요? 아니면 네네. 일종의 역할이랄까요? 네네네. 아이가 선생님이 나에게 집중해야 돼라고 이 상황 설정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선생님을 도와줄 수도 있구나 네. 라는 상황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게 선생님도 도와주고 친구들도 도와주는 일이 되지라는 거를 조금씩 더 관심이 생기는 일들이 생기겠죠. 네네. 그러면 친구 너 이거 쟤랑 놀지 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더 대응해 주기가 좀 더 지도해 주기가 좋지 않을까요? 네네네. 이나야 친구가 그러면 속상할 수 있는데 그때 이렇게 도와줬을 때 친구들이 좋아했는데 선생님도 도와줘서 좋았는데 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설명이 되시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들으시는 분도 좀 이해가 네. 되세요? 특히나 이 담임 선생님께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네. 네. 상황 설명으로 이야기를 들었더니 약간 저는 지금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보면
우리 이나가 이렇게 반응하겠구나라는 그림이 좀 그려지니까 네.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께 그걸 잘 알려주세요. 원장 선생님께서. 이 정도 얘기로 담임 선생님이 상황이 네. 일상에서 원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아이의 보이는 다양한 행동과 특성, 표현들을 다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때마다 이 본류랄까요? 에센스랄까요? 이건 동일합니다. 이 아이가 보이는 네. 특성은.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아이가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원하는 걸 빨리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를 빨리 해주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있지 마시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나의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줘본다라는 느낌으로 생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나에게 도와줘 선생님을 이라고 말하는 게. 네. 근데 이걸 오해하셔서 그냥 하나의 어떤 문구처럼만 써시면서 결국은 내가 할 거를 빨리빨리 하는데 집중하시면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의논하셔야 돼요. 네. 지금 이 얘기가 구체적이지 않은 걸 갖고 설명할 때 힘들었던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잘 이야기를 나누셔야 아이의 반응이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걸 경험하시면 이제 좀 와닿으실 거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럼 이거 해보시고 나서 결과가 네. 궁금해지는 상담이 되겠네요. 이 사연도. 네. 우리 이나에 대한 상황들을 좀 사례들을 좀 직접 접하면서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우리 이나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행동해요 라고 다시 사연을 갖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 네.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목표를 명확히 하시고 이나도 손에 아기가 적응해 가는 것처럼 원의 생활, 엄마가 아닌 사람들과 지내는 활동 이런 것들에 적응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한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배우고 연습해가는 거라고 보시면 이 단계별 목표를 잡으실 수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적용해보고 또 혹시 후기가 생긴다면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